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는 김혜미입니다. 8월 27일 토익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시험들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일단 시험은 끝났으니까 오늘은 최대한 푹 쉬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시험 본 다음에 내 정답이 맞다, 틀리다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자, 일단 오늘은 푹 쉬시고 자, 다음번에 한 번 더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마음적으로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정답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 해커스 영어 사이트 다 알고 계시죠?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시면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토익 시험 정답 등등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랑 리딩 파트 중에서 Part 5, 6 전체적인 난이도와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Part 5, 6는 중 정도 난이도였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난이도의 중은 쉬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평상시 난이도에 비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쉬운 문제만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말 그대로 평달에 비해서 자, 그 난이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중 정도 된다.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와 좀 헷갈리는 어휘 문제들,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쉬운 문법 문제들 또는 어휘 문제들 등등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이라는 난이도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건 품사나 어휘 문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던 어휘들이나 아니면 문법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굉장히 생소한 것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t 5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uiet 또는 quietly 둘 중에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다르니까 품사 문제로 문장의 구조를 따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표현이었는데요. 자, 요게 비교 구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원급, 자, more, 비교급, most, 최상급 등이 있는데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드리는 문제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 부분 실수 많이 하시는데 일단 more 다음에 어떤 거 넣을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형용사를 골라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형용사랑 부사 다 나왔는데 어떻게 푸느냐. 일단 요렇게 자, 요렇게 비교 표현을 아예 지운 상태에서 문장 구조를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s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장 구조를 따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동사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목적어 나와 있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 수식어 자리로 quietly 고르신다면 정답은 quietl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as 나왔을 때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골라봐라는 건 as를 뺀 상태로 문장 구조를 따진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요 예문에서 make란 단어가 맞아요. 자, make는 명사, 형용사 쓸 수도 있지만 이때는 명사의 상태가 형용사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의미이고 자, 일반적으로 명사를 만든다. 여기서 끝났다면 완전한 문장으로 뒤에는 부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자, 실제로 출제됐던 건 그렇게 복잡한 포인트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사이에 둘 중에서 고르는 문제는 as를 뺀 상태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 포인트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품사 둘 중에서 고르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제가 정말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자, ly 붙은 부사와 그렇지 않은 형용사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significant 상당한 또는 중요한 significantly는 상당히인데요. 자, 요거는 요게 포인트예요.
자, 증감동사라고 해서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동사들 increase, rise 자, 또는 reduce, decrease 등등의 동사들과 정말 많이 어울리는 부사들이 있죠. 자, 상당히 considerably, significantly, substantially 아니면 steadily, noticeably 등등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자리가 주어 동사 사이가 됐던 그 다음 자리가 됐던 정말 많이 어울리는 패턴으로 정답은 B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물론 품사로 자리로 따질 수도 있었지만 어휘 문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를 수 있을 만큼 증감동사와 이러한 부사 짝꿍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 잠깐 해보면 자, government가 fuel cost니까 어떤 연료 비용을 조금 제어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들은 상당히 올랐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품사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familiar는 형용사로 익숙한 또는 잘 아는인데 familiarize, 자, 이런 패턴은 동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익숙하게 하다라는 포인트인데, 자, 이거는 비동사 다음 자리로 판단하셔도 되지만 너무나 짝꿍으로 많이 암기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몰랐다면 지금 암기합시다. 자, 비단 이 포인트 말고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몇 가지 표현 더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Be familiar with. 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Be responsible for, be eligible for 명사 또는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너무 짝꿍이에요. 일단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먼저 넣어보고 전체적으로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그녀는 미즈 브룩스의 첫 번째 책에 굉장히 익숙하다 또는 그 책을 잘 알고 있다 해석이 적절하면 정답은 A번 끝.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꼭 맞추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짝꿍, 자, 형용사, 전치사 짝꿍 패턴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한번 가볼 건데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A, B가 둘 다 동사이고 빈칸이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자, 동사는 수태시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일단 동사로 권장하다, 장려하다인데 이 동사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encourage는 반드시 이 포인트를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토익은 동사의 의미만 묻는 게 아니라 동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encourage 하면 장려하다 이 의미 중요하긴 합니다만 쓰임으로 encourage 명사 to 동사 원형 이렇게 암기하셔야 좋아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가 가능해요. 잘 들어보세요. encourage 명사 to 동사 원형인데 이 명사가 주어 자리 들어가면 수동태로 be encouraged가 돼요. 그럼 이 명사가 이제 주어 자리에 간 거니까 뒤에 남은 건 to 동사 원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문제 적용해 보실게요. 자, 빈칸 뒤에 to 동사 원형만 있죠. 자, encourage는 어떻게 암기했던 명사 to 동사 원형 암기했던 동사인데 명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누구 넣는다? be, pp의 형태를 넣는 게 맞다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B번이고 무작정 고르지 말고 해석이 맞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나 참석자들은 그들이 권장하는 게 아니죠. 뭐뭐 해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권장을 받았다. 자, 뭐 하라고? 참여하라고 권함을 받았다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원래 성질 짝꿍들을 잘 정리하시고 문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런 포인트. 사실 둘 다 대명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somebody는 누군가, this는 이것이라는 의미인데 뒤에서 who로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somebody가 맞는 거고 자, 그 head office는요. 네, hire 해야 합니다. 네, 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고용해야 한다가 맞는 거지 이것은 자, 물론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지칭한 사람이 누군지도 나와 있지 않고 자, 이게
확실히 정답이 되기에는 부족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someone who 아니면 somebody who, anyone who 너무 많이 나온 패턴이니까 자, who랑 같이 아예 통째로 숙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포인트 갑니다. 자, 아무래도 매회 정기 토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어휘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세요. 자, 어휘 문제 어렵죠. 여러분 평상시에 단어도 많이 암기해 두셔야겠지만 해석하는 연습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A번은 여러분 혹시 high 때문에 높은 또는 높이 이런 의미 생각나시는 분들 아예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사전을 찾으면 높이라는 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높이가 여러분 정말 그 어떤 물리적인 높이를 얘기하는 그런 높이가 아니라 어떤 정도의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따지는 거 헷갈리니까 아예 높 이 자체를 암기하지 말고 매우라고 암기하시는 게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해요. 제가 수업하면서도 현장 강의에서도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토익에 많이 나오는 게 있다면 그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일리는 토익 문제를 풀기에 매우라고 암기하는 게 수월하니까 이렇게 숙지해 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 리틀리는 여러분 단정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자, that이 나와 있고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럼 주어는 워크샵이 되니까 간단하게만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워크샵은요, 매우 높이 평가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답은 highly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단정하게 이런 것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highly로 가시되 자, 매우라는 의미로 너무 많이 쓰이는 짝꿍들 그냥 이것도 역시나 어휘 짝꿍처럼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highly regarded, highly recommended, highly qualified 등등등. 자, 많이 쓰이는 패턴은 자꾸만 보시고 소리내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볼 건데 역시나 어휘 문제인 것처럼 생겼어요. 그쵸? 왜? 둘 다 전치사이니까 자, 요거 해석하는 문제 맞습니다만 자, 여러분 여기에서 during이라는 건 어떠한 특정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사실 within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 아예 예시를 그냥 외우세요 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정말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는데 자, 예를 들면 within 2 weeks. 자, 이 기간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within 24 hours, within 30 days, within 4 months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 뒤에 뭔가 명사가 나와서 of purchase, 구매, of issuance, 어떤 뭐 발행, 2주 이내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기간과 함께 쓰인다면 일반적인 숫자의 길이, 일반적인 기간. during은 특정 기간, 예를 들면 during the session, 그 어떤 교육 과정 동안 또는 during the seminar, 세미나 하는 동안 이렇게 특정 기간과 함께 쓰인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너무나 3 months of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크루즈하고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보신다면 정답은 A번입니다. 자, 너무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자, within은 그냥 예시를 그대로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8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질문 많이 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정답은 빈인데요. 자, long을 여러분 부사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라는 부사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얘를 부사로 보신다면 자, 이렇게 부사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빈을 선택해 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주어 그다음 주어가 오랫동안 자, 유명한 레스토랑 이어왔다라고 보신다면 has long been 명사 이어왔다. 너무나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기억하시고 요 부사의 위치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빈이 정답이라고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어휘 문제로 여러분 많이들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feature라고 하면 특징으로 하다 또는 포함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동사일 때요. 자, 얘가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가능합니다. 명사는 특징, 특색 이렇게 쓰여요. 자, demonstrate은 입증하다, 시연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러분 feature 하면
이것도 많이 쓰지만 포함하다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심지어 펄 7에서 동의어로도 잘 나오는 단골이에요. 자, 그러니까 feature 하면 include랑 똑같은 의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앞에 어떤 소설은 포함이 되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즉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자, 뭔가 내용을 다뤄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A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펄 7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자, 특징으로 하다, 특집 기사로 하다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문의 특집 기사로 하다, 잡지에서 특집으로 다뤘다 이렇게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포함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펄 5 마지막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요거 오늘 질문 많이 주셨던데 중요한 포인트는 allow입니다. 자, allow가 정말 많이 토익에서 출제가 되는 건 명사, 투부정사, 즉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오형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 패턴으로 여러 차례 이 자리도, 이 자리도, 요 자리도 고르는 게 출제가 된 바 있고 최근에도 여러분 몇 개월 안 된 요 회차에서 투부정사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allow가 여러분 꼭 이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고 4형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사에게 명사를 허락하다 요게 가능해요. 그럼 이걸 다시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오늘 수동태가 좀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지고 be allowed to 동사원형 또는 be allowed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자리에 can be allowed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to 동사원형 많이 쓰긴 합니다만 만약에 to 동사원형이 없다면 명사를 고르셔서 4형식 패턴에서 수동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아니 여기 그러면 명사 자리에 ing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여러분 명사 자리에 무조건 ing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ing를 넣는 건 따로 어떻게 해석도 좀 적절하고 그렇게 쓰는 동사의 패턴이 있다고 정리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 일단 얘는 너무나 명사에게 명사를 쓰는 4형식이 가능한 거니까 그것의 수동태로 정답은 entry를 고르시는 게 맞고요. 자, 해석해보면 그 방문객들은 허가가 된다. 입장이 허가가 된다. 자, 10시 이후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4형식에서 나온 수동태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펄 6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 6의 이번 시험 난이도 역시 중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펄 5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이라는 게 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나는 펄 6 되게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평달에 비해서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 아니면 덜 나왔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건데 자, 어려운 문제가 좀 적절하게 포함이 되었던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품사나 어휘, 연결어 등등이 눈에 띄게 어렵다거나 아니면 어휘가 너무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자,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문장 삽입 문제가 최근에 많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딱 보이지 않고 오답을 지워야지만 정답이 유추가 가능한 패턴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앞뒤만 잘 보셨으면 정답을 수월하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글의 종류 먼저 확인해 보시면 아티클. 일단 아티클이라고 하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이 앞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요. 자, 노티스는 2개, 이메일이 1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뤄드리기에는 양이 조금 많으니까 제가 몇 문제만 포인트 되는 것들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글의 종류는 노티스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자, 처음부터 보시면 우리 요가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 그러면 먼저 지금 고객이 문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혜미쌤의 요가는 정원이 모두 차서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고 문장을 넣는 건데요. 앞에서 힌트가 정원이 모두 차서 그러니까 자, 약 얼만큼의 사람들이 이미 다 등록을 했다. 그래서 다 찬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보신다면 약 200명의 사람이 등록했다. 이런 내용이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인데요. 자, 그러면서 다음 달 강의는 현재 신청이 가능하대요. 잘 봐요. 연결어인데 앞에는 신청할 수 없대요. 뒤에는 신청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둘을 연결해주는 가장 적절한 건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서는 그러나 다음 달에는 이렇게 자, 뭔가 여러분 이렇게 앞에는 살 수 없는데 지금은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연결하는 가장 적절한 건 however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어 가시 장종훈 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도 어려웠죠? 역시나 시험은 매번 준비해도 매번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 혼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전국에 계시는 모든 토익 수험생분들이 어려웠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고 오늘 우리 토익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간략하게 지난번 시험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 시험은 8월 20일 시험이었어요. 근데 아직 8월 20일 시험에 대해서 평점이 안 나왔죠. 8월 6일 시험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8월 6일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파트 7이 중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사문이 3개나 나왔어요. 원래 이게 매너가 기사문은 1개 정도 나오거나 안 그러면 1개 반. 왜 1개 반이라고 부르냐면 나머지 반개는 3중 지문에 1개가 슬쩍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기사문이 그냥 대놓고 3개가 때려버렸어요. 와, 이거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런 기사문이 여러분들 파트 7의 앞쪽에 나와 있게 되잖아요. 147번쯤에 만약에 나와 있으면 학생분들이 그것을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훨씬 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동의어 문제는 이제 3개가 나왔고요. 원래 2개인데 3개. 사실 동의어 문제는 여러분들 수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의도 파악 문제도 역시나 2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매번처럼. 나머지 추론 문제, 나트루 문제 항상 나오던 것처럼 나왔고 특이사항은 그냥 기사문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총평, 제가 아까 라이브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토익이 아니라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실시간 정답도 확인해 보시고 예측 점수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자유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 게시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답도 예측해 볼 수 있고 사람들과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타벅스 그리고 치킨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치킨 한 잔, 이제 치킨을 한 잔을 한다.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커피도 한 잔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게시판에 꼭 방문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아보시고 게시글도 작성해 보세요. 자, 이제 항상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마지막 문제 정답이 뭐가 많이 나왔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그거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실제 토익 시험장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정답지를 보면 끝에를 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답이 뭐가 많이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사람들은 C로 많이 찍죠. 마지막 10문제 중에 이번에 C가 조금 더 많았어요. C가 마지막 10문제 중에 한 4개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기사문이 이렇게 파트 7 앞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10문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놓쳤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5문제를 찍었다라고 치면 그때는 B로 찍은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B로 찍으신 분들이 제 기억에 정답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15문제 중에서 꽤 많았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안 찍는 게 좋지만 만약에 찍는다면 B 아니면 C로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B로 가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20개를 찍었다고요? 20개를 찍으신 분들은 뭐가 정답이 많이 나왔냐면 그런 거 알 거 없고 바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20개를 찍었다는 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개를 안 찍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 동의어 문제입니다. Interruption opportunity. 이게 어떤 단어의 동의어이냐? 바로 break입니다. break.
선생님, 브레이크의 동의어가 이거 두 개가 돼요? 원래 브레이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휴식, 안 그럼 동사로 막 부수다, 점수를 부숴버리다, 뭐 이런 토익을 부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동의어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동의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They are trying to, 그들은 노력 중입니다. prevent, 무언가 예방하는 것이에요. the sudden, 갑작스러운 break, 갑작스러운 멈춤? 멈춤을 예방하는 거? 무엇에 있어서?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자, 그럼 잘 보세요. 회사 운영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멈춰라고 했어요. 그럼 회사가 운영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사 운영이 잘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의미는요, 회사 운영이 잘 안 된다. 회사 운영 잠시 멈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기 중에서 회사 운영의 멈춤이라고 했을 때 interruption이 나와야 될까? opportunity가 나와야 될까? opportunity는 기회인데 회사 운영의 멈춤과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멈춤이 기회가 됩니까? 정답은 interruption, 방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 중단을 여러분들께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표현으로서 문맥상 정답을 interruption으로 골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말끔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들은요, 노력 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갑작스러운 중단, sudden이라는 표현이 갑작스러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정답은 interruption이라는 것. 여기까지 오케이? interruption 고르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동의어 문제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또 두 번째 동의어 문제입니다. 자, order. order은 뭘까요? 명령, 주문, 약간 이런 느낌. result는 뭐예요? 결과. 이 단어가 sequence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owing case, 이게 showcasing,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impressive coordination. 지금 보니까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인상적인 어떤 협조, 공조를 보여주면서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문장 시작할 때 ing로 시작하거나 문장 시작할 때 pp로 시작하는 거. 계속합니다. each dancer, 각각의 춤을 추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또 춤추는 그 예능 유행하잖아요. had to, 조동사예요. 했어야 했습니다. move, 움직여야 됩니다. 뭐를? 그들의 몸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춤을 추다. imperfect, 무엇에서, 어떤 것에서? 완벽한 sequence라고 말하면 보통 순서거든요. 순서? with music. 음악가, 음악이 나오는 순서 혹은 음악 속에 있는 리듬의 순서에 맞춰서 느끼면서 춤을 좀 춰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쓸만한 거, 이 sequence라는 게 이제 순서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순서라는 것을 order이라고 맞출 수 있을까? result라고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당연히 풀 수가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order이라는 단어는요, 주문 혹은 순서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진행하자, in orde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이 단어에 in order라고 말을 해도 이 문맥은 전혀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in result, 결과라는 건데 음악가의 결과, 음악가 결과로서 춤을 춘다? 아닙니다. 그래서 result가 아니라 이 문제의 정답은 order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문맥 깔끔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신들의 훌륭한 협조, 협력을 선보이면서, 즉 같이 호흡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겠죠. 분사구문. 각각 댄서들은요, 완벽한 순서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동의어 문제였으니까. 자, 세 번째 동의어 문제네요. collection, wrote. collection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품 이런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모아둔 거, 수집품. 그 다음에 rout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길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단순하게 이 단어 두 개만 딱 보자면 이 밑줄 그어둔 단어 line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뭔가 route 이거 같잖아요. 근데 문맥을 따져야 됩니다. 동의어 문제는 항상 문맥, 단어와 단어가 아니라 문맥 속의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over the years, 몇 년간. 뒤를 보니까 library가 주어고요. amass, 이게 어떤 의미예요? 모으다, 축적하다. 모았다라는 거겠죠. 축적을 하고 뭐를요? diverse line, 정말 다양한 라인이에요. of rare books. 여러분 요거를 잘 보시면요,
희귀한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귀한 책들의 라인이라고 했으니까 희귀한 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이거 지금 낙서 자체가 희귀하잖아요. 여러분, 이 라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야, 이번에 신상 라인 잘 나왔니? 야, 이번에 그 브랜드 신상 라인 어때?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라인. 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떠한 물건들 혹은 상품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컬렉션이 나와야 됩니다. 왜? 모음, 수집품, 모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동의어 자체를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단어와 단어만 보고 고를 것이 아니라 문맥과 문맥을 파악하면서 골라야 됩니다. 자, 좋았습니다. 동의어 문제 끝났고, 여러분, 그리고 토익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거 바로 paraphrasing 파트 7에서 말이 다르고 다른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단어를 딱 듣고 이 단어는 이거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어떤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장의 속뜻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paraphrasing 보도록 할게요. 자, paraphrasing인데요.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Hackerstack Solution이라고 되어 있죠? 대문자로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회사 이름, 상호명, 서비스 이름이겠네요. supplies, 제공하는 겁니다. 아주 기술적인 지원을요. 어디에요? 가장 성공적인 회사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을요, 조금 바꿔서 표현을 했을 때 A가 이 문장을 잘 표현을 했을까, B가 이 문장을 잘 표현을 했을까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문이 토익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보기 중에 정답으로 not true 문제, 이 회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딱 봤을 때 그 회사는요,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지원을요. 가장 잘 나가는, 맞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 이게 맞네요. B는요. 그 회사는 doesn't engage in transaction. 이게 작은 규모의 사업들과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거고요. 전혀 근거가 없고요. 바로 위에 정답 A로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한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문장 paraphrasing.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안녕. 어시스트, 도움을 줍니다. 고객들에게. 무엇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으로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을 바꿨을 때 A가 나와야 될까? B가 나와야 될까? 볼까요? A. 그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Specialized knowledge. 진짜 전문화된 지식을요. 무엇에 관해서? 그 상품에 관해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고객들을 어떤 개인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전문 지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B는요. 그는 지속적으로 소통합니다. 고객들과. 요건 이제 상상이죠.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paraphrasing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조금만 바꿔도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paraphrasing이라고 부르고, 이거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지 파트 7이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보통 이거 따옴표 문제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자 3시 23분에 우리 촬영 감독님이 선생님 여기까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여기까지요 라고 말하면 소통이 안 되겠죠. 문맥 속에서 여기까지요 라고 말을 해서 소통이 되겠죠.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단어를 썼는지, 이 문장을 썼는지 보도록 할게요. We are in hurry. 야, 우리 바빠. Did you finish working on the report? 야, 보고서 끝냈어? 라고 콜이라는 사람이 말하니까 제니가 Yes, I've completed it. 야, 내가 거의 끝내왔어. I'm sending it to you right now. 내가 지금 너한테 보내고 있는 중이야. Please check your email. 이메일 지금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볼까? 이 말의 의도는요. A. 그녀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보고서를. 좋은데요. B는요. 그녀는 모릅니다. 언제 도착 시간이? 이건 아니죠. 정답은 A죠. A.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랑 동일하잖아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보냅니까? 아시겠죠? 기억을 해두시고 의도 파악을 할 때는 문맥을 잘 잡으세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A죠. 자, 그 다음 의도 파악 문제로 한번 볼까요? I've never heard of it.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여러분 저 그거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떤 얘기를 해봐야 돼요. 선생님 홍 박사님을 아세요라고 나한테 물으면 저 들은 적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제가 그분을 모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맥 속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잭이 7시 38분에 뭐라고 했냐면
Have you ever been to that that new restaurant in downtown? 야, 거기 새로 생긴 그 식당 가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40분에 No, I've never heard of it. 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What kind of food do they serve?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문맥상 내가 그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그 식당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 그리고 혹은 내가 그 식당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을 한 게 맞겠죠. A를 볼까요? It is the first time she is learning about it. 이게 처음이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지. B는요. 그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문장으로 그녀가 거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A입니다. 맞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처음으로 들어보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라는 말이랑 동일하니까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패러프레이징처럼 잘 접근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제 풀어봤던 문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 한번 이제 변형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그 평점이고요. 제 생각에 이번 토익 시험 평점이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차피 토익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세요. 내 목표 점수는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만 맞추면 나와요. 남들이 맞추는 문제, 어려운 문제 맞추면 좋겠지만 그거는 남의 점수고 내 점수를 챙기세요. 나의 공부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럼 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그냥 혼자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오거나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서 자료들이 많지만 이걸로도 힘들면 해커스 어학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강의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목표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유튜브로 보고 뭐 챗 GPT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보다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안 다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다가 문법적으로 되게 뭐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배울 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약은 약사에게, 토익은 해커스에게. 해커스에 와서 한 번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토익 시험도 치고 총평 영상도 봐주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번에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무조건 앞으로 넘어지면 되니까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 계속해주세요. 전 다음번 토익 시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